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4차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원, 학교, 공장은 물론 행정기관 등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울산도 연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상도 생활치료센터도 포화 상태입니다. 자가격리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 할 송철호 시장님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유지되던 일상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신음과 골목 상권의 한탄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도 일상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시장님 부재 상황이 빚어졌지만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빈틈없이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시의회에서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울산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심과 참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기업과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수주 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도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6년 만에 상승했고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고용이 함께 반등하면서 울산 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대내외 위험 요인이 여전히 많지만 울산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이 내년에 열리는 제20차 세계 한상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여 유치한 것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아드리며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박상진 의사가 순국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뛰어난 공적에 비해 박상진 의사의 위상이나 예우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상진 의사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는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상진 역사공원에 설치된 박상진 의사의 동상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분분합니다. 수정과 개선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동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길 당부드립니다.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이때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안전과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울산으로서는 일본 수산물의 검역 강화와 불매운동, 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관계 재설정을 비롯하여 민관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일제히 만행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제히 항거했던 박상진 의사의 정신이 여전히 울산 시민의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천에 피어나는 불꽃마저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냅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편성에 애로가 많았겠지만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독립기관으로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경이 방역과 경제, 민생을 모두 살리는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와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서동욱 남구청장님과 박기홍 울주군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민심을 받들어 남구와 울주군은 물론 울산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임명된 장수환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수환 행정부시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손종학 부의장님과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9일자로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게 된 장수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하게 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었지만 울산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도시라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특히 울산이 미래로 성장하기 위한 9개 다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과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송철호 시장님의 자가격리에 따른 재택근무로 인하여 장수환 행정부시장님이 대신할 예정이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의제와 관련된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송철호 시장님, 노기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 4등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기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국인살 없이 희망과 꿈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3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하며 해마다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으로 48.8%가 가정형편상
필요한 용돈을 받지 못해 용돈벌이를 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5%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가족의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이며, 끝으로 15.7%가 최초의 사회생활, 즉 직업의 경험으로서 사회체험을 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학비를 버는 일이 아닌 가족의 생계의 유지를 위한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용돈벌이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음식점 서빙, 전단 돌리기, 뷔페 웨딩홀 서빙, 패스트푸드 점원, 편의점, 오토바이 배달 순으로 심지어 건설 현장 노동 킥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성인 못지않게 야간 노동이 많아지고 또 노동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재해도 발생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학생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방학기간만이라도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주고 공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말고 꿋꿋하게 살아달라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민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 주어야 할 책임과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부동의했습니다. 그 이유 아닌 이유가 단순한 행정 지도나 예산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 지도나 예산 조치만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그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사유는 학생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비 마련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행정체험의 계획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해 대학생을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당장 앞만 바라보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창출을 제대로 목표로 지금은 현실적인 측면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여야를 판단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간 감사합니다. 손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학성중앙 복산 1, 2 성안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항세영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미중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 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4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경기 회복을 위해 가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신축년 새해부터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 우리 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시 인구 순유출률은 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탈울산 행렬 가운데 중심축인 청장년층이 두드러져 우리 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고용,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액 역시 2년 연속 감소로 무역 수지는 8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공통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살을 걸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고 이제는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방도시의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울산형 뉴질 사업과 나인브릿지 등 신성장 산업으로 새로운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산재공공전문병원, 외곽 순환도로, 경제 자유구역, 5개의 규제 자유 특구 단지 지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환점을 넘어선 민선 7기가 울산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한 고용 안전망과 고용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조기 시행과 일자리 지키기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상시 고용위기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스마트 디지털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소경제와 미래형 전지산업, AI 융복합 등 신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첨단 산업 유치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래 초석을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민정 협력으로 주력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주력 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 노동 합의회의, 자동차 노사장 포럼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주력 산업의 일자리는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 태화 다운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욱 의원입니다. 새로운 직업군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지,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장애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주변의 동정어린 시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은 더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가 아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맞춤형 일자리와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울산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유통서비스, 도서관 사서보조, 사무행정보조, 요양보조,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키워 고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구군, 읍면, 동,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행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답을 찾고 그들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세종 등에서는 도서관과 학교 내에서 사서도우미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림청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원관리, 양묘증식 일자리로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는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의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국립대형병원에 당당히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되어 자립생활과 행복 추구에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리지만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장애인 복지를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 화정 대성동을 지역구로 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시가 차세대 미래 선박 연구 거점이 될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우리 시에서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9개의 성장 다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립 사업에 1억 6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시절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과 노동자가 모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라는 악재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이 겹쳐서 16만 동구민뿐만 아니라 120만 울산 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며 힘겨운 생활을 나날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의 뛰어난 조선해양 인프라를 이용하여 각종 국책과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의 시설이 동구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우리 지역 주민은 마치 오랜 가뭄 후에 단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경제적 재도양을 향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련 기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주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울산의 환경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 상황에 맞는 지역 예산 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질병의 확산으로 일상을 지켜내기 어려운 요즘 주민들은 지역 내 소공원을 산책하고 산을 오르며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슬도나 배양항공원, 화정산공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산책로마다 설치된 소규모 운동시설을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시설에 비해 야외 소규모 운동시설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탓에 더 많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이 포기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소규모 운동시설은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에서도 코로나19로 가중된 예산 부담 때문에 체육시설에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해도 구군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 예산을 확대하여 소규모 운동시설이 지역 곳곳마다 원활하게 보급되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업들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올해는 4.19 민주혁명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4.19 민주혁명 당시 울산에서 희생된 유일한 열사이자 4.19 민주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정임석 열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1960년 한양공대 재학 시절 학생 대표로 앞장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총탄에 맞아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삼가 머리 숙여 그날의 함성과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와 인권 탄압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군부 정권 쿠데타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으며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얀마 군부는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올해 1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곳곳에서 저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는 그런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지난 15일 현재 사망자가 이미 700명을 넘었고 지금도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와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기초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1960년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4.19 혁명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해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은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당시 우리가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61년 전 우리 4.19 혁명의 불꽃처럼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19 혁명의 정신으로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살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울산 시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용 의원님 외에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손종학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환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코로나보다 울산이 더 강하다는 믿음으로 지역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였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2,176억 원 정액된 4조 3,068억 원입니다. 늘어난 추가 경정 예산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028억 원, 국고보조금 245억 원과 기금융자 200억 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접촉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과 검사 대상자 이송료 지원 9억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등 7억 원, 코로나19 백신 접속센터 설치 운영 3억 원,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 지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접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60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12억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사업 8억 원, 인공지능 아동정서 돌봄 시스템 운영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과 미래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63억 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지원 100억 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자동차 조선 등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 43억 원, 옥동에서 농소일까지 도로 개설 106억 원, 신답교에서 경주시계까지 산업로 도로 확장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현안 사업으로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32억 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 10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250억 원, 전국체전 대회 운영 사무실 정축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시민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 같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백신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옥희 교육감님 바른대회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교육복지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면서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당 경비를 전국 시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줄였고, 장기간 가정학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청렴한 울산교육 안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 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839억 원보다 667억 원 증가한 1조 8,50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 수입 376억 원, 자체 수입 57억 원, 기타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등에 총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를 한시적으로 26명으로 감축하는 등 초중등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06명 확충에 46억 원을 편성하였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안정적인 병행을 위한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에 28억 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와 기자재 교체비로 6억 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운영과 스마트 단말기 및 충전함 구입
6배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학생 수 500명 이하 2명, 1000명 미만 4명, 1000명 이상 6명을 배치 기준으로 1학기분 학교 방역 인력 1492명 지원비로 42억 원, 학생 급식 시간 연장과 방역 활동을 위한 급식 도우미 242명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 물품 구입에 3억 원, 초등 돌봄 교실, 원격 학습 도우미 운영에 5억 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 안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학생의 지속적인 발굴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에 4억 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다른 영어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에 45억 원, 울산 행복학교와 울산 해인학교 통학버스의 직영체제 전환과 장애인 리포트 장착을 위한 통학 차량 구입 등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안사업 지원, 교통안전 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72억 원, 스생초 이전 부지 매입비 등으로 22억 원, 상한유치원 증축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9개 교의 운동장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데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에 6억 원, 폐교재산을 학생 교육과 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로 6억 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월 2만 원 인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에 66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교원 인건비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9억 원,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체험 중심 메이커 교실 구축, 발명교육센터 현대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습, 안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지원에도 많은 협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 예산 목표가 달성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바른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 2동 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상진 의사를 2021년 호국 인물로 지정하고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및 추진단 구성, 박상진 의사 순국 기념주간 지정 선포 등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 의원 전체의 건의를 수용해 주시고 관련 예산 편성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알찬 준비로 화답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시장님께 울산 시민을 대신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실무사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시청문화예술과 교육청, 북구청, 보훈청, 박물관, 도서관 등 여러 기관 단체 실무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의 역사, 울산의 인물, 박상진을 잊고 산다면 우리 울산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뜻으로 인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의사님의 업적과 의를 자세히 알려 우리 울산이 가졌던 독립운동과 항일 정신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저평가된 의사님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울산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울산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미래 울산을 위한 숙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이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개 분야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을 거행하고 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독립운동 활동 공적 재조명을 위해 기념주간 선포, 추모식, 특별기획 전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창작 뮤지컬 공연,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독립운동 활동 지역 답사 체험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릭터 공모전, UCC 공모전, 호국 보훈 인물 지정, 창작 합창대회, 서훈 상영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명실공히 우리 울산의 호국 인물, 울산의 영웅에 걸맞는 예우로서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우와 기념도 본 박상진 의사의 호국과 순국에 보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의 바른민족관과 효심을 본으로 삼고 건강한 결의정신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한다면 단지 올 한 해 일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의사에 대한 장례를 추모 장례로 다시 한번 엄숙하게 거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울산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과 정언에 의하면 박상진 의사는 2018년 2월 1일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에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순국 후 시신은 8월 13일에 기차로 경주에 도착했고 8일 후인 21일 새벽 3시에 발인해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야산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정손 박종훈 선생의 정언에 의하면 박씨 문중은 독립운동 자금 등으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그 당시 여력이 없었고 의사의 시신을 모실 묘지조차 없어 애태울 때 처가에서 묘지를 내주어 경주에라도 간신히 안치할 수 있었고 일본 간원의 감시하에 조문객조차 내항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인 여러분, 나라의 독립과 한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무장투쟁하다 순국하신 우리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자 했던 효행의 본이 되신 박상진 의사, 이 고귀한 신문의 장례가 이렇게 허술하게 치러졌다면 순국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후손으로서 예를 갖추어 의사의 장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박상진 의사 서훈덕금 상향과 지속적인 선양 사업을 위해 박상진 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은 현재 의사의 서훈덕급은 3등급 독립장에 머물러 있고 의사에 대한 인지도 또한 전국적으로 1% 미만으로 울산 시민의 인지도도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명운동 등 뒷받침이 되어줄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이 없는 민간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선양사업 역시 문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문중이라는 입장의 한계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 박상진 공원 내 기념관에 박상진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훈 상향과 박상진 정신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상진 의사의 묘지 이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묘지를 매우 중시하여 자신의 유택을 선산에 둘 것을 큰 유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유학자 집안이었던 박상진 의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례가 당연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묘소는 지금까지 경주에 있습니다. 의사의 시신이 순국 후 경주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일제의 감시를 받았으며 이동 수단도 열악했고 기울어진 문중의 형편 등으로 선산에 있던 송정까지 모시지 못하고 경주역 가까운 내남면 야산에 안치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묘소의 이장에 관해서는 문중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바 순국 100주년이 되는 올해 문중의 의견을 들어 의사의 묘지 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박상진 의사의 묘소 이장과 이장 시 묘소 주변 성역화 사업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넷째, 박상진 의사 2개의 동상, 즉 생가 앞에 좌상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동상과 태극기를 들고 있는 공원에 설치된 동상이 모두 의사의 풍모와 기상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생가 뒤쪽 공원에 설치된 동상이 들고 있는 태극기는 애초 근공감리 사계가 잘못 그려져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깎아내어 아예 사계는 완전히 지워져서 형태가 없고 가운데 태국 문양마저 손상되어 문양이 없고 가운데 엄만 남아있어 마치 광복군 총사령이 일장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백기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의사의 기상과 패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동상 모두 두상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고 팔다리 부분과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조형미가 떨어지며 얼굴 형상이 의사의 모습과 거리가 멀고 대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등 총체적 부실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왜곡되고 잘못 만들어진 동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앞에서 의사님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의사 동상 부실 건립과 관련해 향후 수정 및 재건립에 관한 우리 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상진 의사 생간의 전시관에는 박상진 의사 생애 관련 다양한 기록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고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기록화들이 다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실태 파악이 있었는지 향후 고정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의사에 대한 장례를 추모 장례로 다시 한번 엄숙하게 거행하고 지속적인 박상진 정신의 개선과 선양 사업을 위해 박상진 센터를 설치하고 묘소 이장과 동상 재건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 후손으로서 최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우리 울산 영웅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박상진 정신을 되살리고 그 용맹함과 의열 정신을 이어받아 제대로 된 역사로 오늘과 내일을 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환 행정부시장님 다른 데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상진 의사 추모 장례, 묘소 이장과 박상진 센터 설치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 장례와 관련되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울산의 뿌리이자 정신인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사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받들어 시민들의 나라 사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8월 기념주간 선포, 추모식, 추모제례 등 사업을 통해서 추모 장례의 의미를 담고 의사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운등급 상향과 박상진 센터 설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2019년 상훈법 개정 촉구, 범시민 서면운동을 전개하는 등 박상진 의사 서운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훈격의 중복 수여가 불가합니다. 훈격 상향을 위한 추가 공적 발굴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추가 공적 발굴 등 서운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선양 사업을 위해 박상진 역사문화센터를 확대하는 등 박상진 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묘지 이장과 묘소 주변 성역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상의 묘소를 가까이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면서 또 우리 시가 박상진 의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욱 고양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묘소 이장 문제는 후손을 포함한 문중과 논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박상진 의사 동상 재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과 동상은 지난 2019년 LH가 울산 송정지구 1단계 준공 시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한 것입니다. 준공 당시에 동상의 위치와 방향, 태극기의 궤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서 동상 제작 작가, 후손 등과 논의해서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상 재건립 문제는 역사적 고정, 작가, 후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진 의사 생가 전 시간에 생애 관련 기록화 고정 문제입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 입구에 생덕 태상회와 대한광복회 활동 모습, 일경에 체포되어 압송되는 장면 등 기록화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록화 고정 문제는 관계 전문가와 후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신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훈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환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긴 질의에 아주 짧고 간결한 부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고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도 많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중이시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정질의 첫 답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더 자세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상진 의사 추모 장례는 보훈의원의 판단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상 수정 및 재건립 문제는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그리고 결정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문 등급 상향에 있어서 현재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보다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박상진 의사를 유관순에 못지않는 그러한 서훈 등급 상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8월 달을 앞두고 빠른 속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우리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부진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몇 가지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이 지금 필요하실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환 행정부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